달리는 마음의 심연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퓨리런 달리기를 읽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호스트 퓨리. 달리는 책임관 우공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퓨리런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벌써 등장했어. 네. 저희의 또 어마어마한 근황이 있었죠. 아, 그거. 그죠. 아, 네. 시간이 저희가 JTBC 마라톤 대회를 드디어 맨날 말만 했는데 네. 드디어 대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손은 잡진 않았다. 따로 그렇죠. 들어왔다. 네네네. 제가 중간에 화장실 이슈로 우공을 놓쳤는데 그래도 따라잡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라졌더라고요. 아마 화장실 안 갔으면 또 이번에 거의 같이 들어왔을 텐데. 아니요. 그랬어도 저보다 먼저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네. 아무튼 또 즐겁게 DMZ 때가 너무 극악해가지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겁이 나기도 해서 처음에 천천히 시작했던 게 JTBC는 너무나 즐겁게 달리는 대회였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서울을 달린다는 게 여러 가지 막 그 장소들마다의 기억이나 그런 생각들도 나고. 코스가 너무 좋죠. 그리고 저희에게는 또 너무나 특별하게 친구들이 중간에 응원을 해줘가지고요. 네. 시작할 때부터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만나는데 왜 이렇게 반가워? 진짜 거의 그 친구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중에는 뛰었고 그죠. 그 친구들이 저희 방송에도 나왔던 당물님, 오래님, 짱돌님 그쵸. 그리고 또 우공의 파트너님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오늘 소개할 운동센터 맞죠. 킵의 이제 네. 식구분들도 막 네. 응원해 주시고 그 여러 가지 굉장히 힘을 얻으면서 그 응원 속에서 달렸고 그러고 보니까 지난 녹음 때 트랜스 제주를 저희가 또 달렸었는데 네. 계속 매번 대회 가는 이게 가을이 이런 상황이 음. 되지 않나 싶어요. 가을에 대회 많으니까 네네네. 저희가 맞아요, 좀 맞아요. 무리해서 많이 신청한 것도 있고. 슬픈 소식으로는 저는 제마 이후에 약간의 그 무릎 부상을 얻어서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근데 제가 부상이라고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냥 뻐근하다. 그래서 뻐근한데 또 남산 어필 뛰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계속 좀 더 망가뜨려서 나중에는 한 1, 2주를 쉴 수밖에 없었던 통으로 그런 좀 부상을 입었는데 심한 건 아니고 그래서 다행히 조금씩 지금 회복을 해서 한 80% 정도 회복을 했고 다음 주에 또 오키나와 나하 마라톤 풀코스를 이제 올해 마지막 그걸 또 이제 어떻게든 걷기라도 해서 완주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일본 마라톤 꼭 가고 싶은 대회인데 너무 잘한다고 막 소문이 자자하니까 그렇죠. 잘 뛰시고 네. 다치지 마시고. 네. 데미지를 최소화해서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 달리기는 이제 좀 서서히 회복하면서 달리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진짜 무릎에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들어요? 진짜 얘가 주는 신호를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아. 한 6km, 뭐 7km, 10km까지 올려봤다가 나 좀 힘들어 해서 또 그 다음날 8k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과의 대화를 하고 계시고 네네네. 저는 사실 요즘은 별 계획 없이 뛰고요. 이제 뭐 대회 전에는 이제 그 나름의 이제 훈련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떴는데 최근에는 친구들이 달리는 그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 장까지 뛰어갔어요. 집에서. 그래서 한 24km 정도? 그 코스가 자유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주로 뛰게 되거든요.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저 옆에 차 지나가는데 사실 자전거만 가는 길이에요. 거기 뛰는 그쵸, 사람은 제가 그날 한 명 봤어요. 한 명. 음. 그래서 그분도 저를 보면서 되게 반가워하고 저도 보면서 되게 반가워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뛰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갈 때 뛰어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즉흥적으로 뛰고 있고 재밌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그래도 큰 우공은 또 부상 없이 잘 지속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앞에 얘기한 JTBC 마라톤 제마를 함께 완주한 또 오늘의 게스트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뛴 건 아니지만 중간에 한번 만났죠. 그렇죠. 다행히 시작 전에 전에 만나기도 했고 저희보다 물론 굉장히 한 2시간 먼저 1시간 반은 좋게 먼저 도착을 하시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분들 중에 가장 몸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저번 방송에도 몇 번 나왔던 그 당물님의 운동이랑 달리기 선생님이기도 하고 저랑 우공이랑 짱돌님이 모두 운동을 한 번씩은 그래도 배운 적이 있는 분이기도 한 트레이너이십니다. 오늘의 게스트 수연님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저를 표현하자면 저는 운동하는 훈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훈장이요? 네, 그래서 망원동에 위치한 킵이라는 센터에서
그룹 운동을 안내하고 있는 수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이라서 긴장되네요 이제. 긴장이 되시나요? 전혀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긴장돼요.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긴장됩니다. 워낙에 말씀을 또 잘하시고 해서 편하게 그냥 말이 해주시면 원래 될 것 같고. 너무 많고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게 저한테 제일 우려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와. 지금 살짝 켜놨는데 밑에 메모장에 보이는 게 5,700자가 일단 쓰여있긴 하거든요. 오늘 저희 스페셜로 가나 한 2시간 합니까 이거? 2회분으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운동화는 왜 훈장님인가요? 사실 이제 운동 지도를 업으로 삼은 이제 거의 제가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이너 일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제 6년째 가고 있는데 7년 차로 이제 접어들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외칠 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망원동에 온 이후로는 운동하는 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뭔가 힘내 뭐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운동에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 어떤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볼까 하다가 이제 훈장님이라는 이름을 짓고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 꿈은 운동하는 훈장님입니다라는 글을 이제 어떤 글 모임에 쓴 적이 있는데 다들 너무 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글 모임 하다 보면 제가 너무 잘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써놨다가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떤 인스타 바이오에다가 지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끌고 가고 싶은 타이틀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렇게 소개해야지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긴 했습니다. 시대에 훈장을 자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 어울리고 저도 딱 한 번 운동 지도를 받아봤지만 그 훈장님의 어떤 가르침이 푸시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쵸. 정말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훈장님이어서 너무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그 닉네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JTBC 마라톤 어떠셨어요? 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뭔가 준비 과정에서 원래는 작년에 이제 목표를 했을 때는 풀코스에선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고 올해 330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와. 근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싱글을 목표로 해도 괜찮겠다. 싱글이라는 건 3시간 이제 10분 언더로 들어오는 거. 근데 주변에서 안 된다. 이젠 서브3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JTBC C조에 딱 섰을 때는 제 목표는 오로지 서브3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는데 결국에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실패해서 3시간 7분에 들어왔고 한마디로 욕하자면 저한테는 지옥이었어요. 사실. 페이스가 빠르고 사실 제가 준비 과정에서 막판에 조금 무리를 했던지 G가 한 18km 정도부터 근데 사실 준비한 게 좀 아깝기도 하고 다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한 5초만 내려도 10초만 내려도 평균 페이스를 괜찮을 거다 해서 진짜 그걸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프 때 멈췄어요. 포기하고 싶어서 그냥 카드 빌려서 카드 안 챙겼는데 옆에 응원하는 사람한테 카드 빌려서 맞아, 핸드폰도 안 가져오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자 어떻게든. 근데 뛰다 보니까 32km 정도 지점에 제가 이제 훈련하는 포커스런 팀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응원만 바라보고 32km에서 DNF를 하자 그만하자 하고 이제 가는데 32km를 가니까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춘천 마라톤 풀코스에는 32km부터 그만하고 싶었는데 우리 32km부터는 할만 하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온 다리 심지어 팔꿈치까지 쥐가 나는 상황이었고 근데도 10km는 갈 수 있겠다는데 이미 엄청 힘든데 그냥 갔죠. 40km 때는 발을 디디면 발이 돌아갔어요. 발의 감각이 없어서 발목까지 쥐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전신에 쥐가 나지? 그래서 전신에 쥐가 났어요. 근데 달려서 이제 끝까지 이제 완주를 했죠. 진짜 20km 지점부터 42km까지는 한 순간도 안 힘든 순간이 없었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미화가 돼서 오케이. 내년에는 꼭 서브3를 해야겠다. 그게 한 1시간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엄청 고생하셨고 대단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패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성공이다. 근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뭐 항상 마라톤이나 달리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운동이 좋은 거는 그 순간순간 참 배우는 게 많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지옥이지만 진짜 많이 배웠다. 약간 JTBC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 끝났으니까 정리. 맞아요.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러너 중에는 가장 잘 달리는 분인데 어떻게 왜 달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랑 성인 때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독특한 이력이 있다면 중학교 때 취미로
트라이애슬론을 했어요. 흔히 우리가 철인 3종을 하는. 근데 그게 배경이 좀 웃긴 게 제가 처음에 수영을 했는데 제가 이름이 이제 수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랑 성이 같은 수용이라는 제 은사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 주신. 네. 이제 그 선생님이 트라이애슬론에 빠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오. 이제 50대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제 친구들 같이 수영을 배우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도 잘 안 하는 그 북악산 스카이웨이라고 아시죠? 알죠. 네. 거기를 자전거 타고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사실 극악한 와. 운동 네, 아닌가요? 올라가서 장난 아닌데. 자전거 대놓고 반대쪽 언덕으로 뛰어 내려갔다 올라오고 자전거로 몇 번 왕복하고 그거를 막 하고 막 무서운 한강에서 사람들이다. 난지 한강에서 시작해서 노원구 한강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가 돌아오기 뭐 이런 것도 엄청 한 적이 먼데? 있어요. 대회도 나갔었고. 와. 근데 취미였죠.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달리기를 안 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50m 달리기는 반에서 꼴찌. 근데 장거리 달리기는 전교 5등. 뭐 1500m, 3000m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원래 장거리 달리기 소질이 있었는데 그때 이 기점으로 좀 싫어졌죠. 근데 약간 정이 떨어진 거였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러닝 붐이 이르면서 운동 지도자인데 뭘 할까 막 하다가 처음에는 달리기를 한 게 아니었고 움직임과 책을 섞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책이 또 취미고 커피도 네. 취미고 한데 그래 책 내가 취미인 거랑 해서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제가 어쨌든 커뮤니티 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원데이로 좀 모아서 해보자. 그때 했던 게 처음에는 그럼 아무튼 달리기로 한번 해보자. 김상민. 제가 그 책을 네. 나중에 읽어보긴 했었는데 그때 원래는 이제 책만 정했어요. 아무튼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를 하자. 근데 모임 장소를 저희 누나가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이제 접긴 하는데 이제 홍제천 변에 러너웨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책 모임을 하고 달리기를 하면 되겠다. 왜냐면 바로 옆이에요. 홍제천 초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조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함께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제 여자친구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책을 그거 말고 다 모아놨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 그걸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너가 진행을 하면 내가 바꿔주겠다. 그렇게 단톡방에 선언을 했어요. 그 하시면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제가 도와주는 대신. 근데 그 책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저한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사랑하게 된 것의 비중이 엄청 높죠. 그래서 이제 그 책과 달리기 모임을 했고 그래서 그 달리기 모임끼리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할까 하다가 같이 작년 5월에 서울신문 하프 마라톤이라는 대회를 같이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같이 또 모여서 달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 사촌 동생이 지금 이제 특전사 ROTC를 끝내고 이제 특전사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ROTC를 하면서 달리기에 빠진 거예요. 저한테 형 우리 한번 풀코스 나가보자 춘천. 그래서 친구가 문제야. 춘천 접수를 했는데 저만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떡해. 작년에 또 유독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달리기 초보자니까 또 춘천 마라톤 준비하는데 7월 달에 달리기를 막 쉬어버린 거예요. 비가 오니까 하기 싫어. 근데 7월 말이 됐는데 춘천이 100일도 안 남은 거예요. 거의 100일 남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속된 말로 좀 쪽팔리기 싫으니까 준비해야지 해서 그때부터 춘마가 10월 말이었으니까 8월, 9월, 10월을 200km 이상 처음 뛰게 돼요. 원래 마일리지가 80km가 최대였는데 월에 200, 200, 200 뛰고 나요. 그 과정에서 이제 풀 뛰고 나니까 춘천 마라톤 주로 위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인생을. 이거는 계속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르신들, 뭐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 그리고 그냥 그 주로에서 느끼는 감각들, 그리고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신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응원도, 그 신매대교 응원도 그렇고. 그래서 난 이제 계속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이후로 이제 이런 일련의 스토리를 경험하고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굳이 따지면 그 모임부터 시작이니까 뭐 한 1년 8개월, 뭐 1년 반 그 정도 달리고 있어요. 비슷하네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네네네. 그러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달리세요? 사실 저는 매번 다른 마음으로 좀 달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사실 굳이 따지면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훈련도 타입이 좀 다양하잖아요. 뭐 조깅을 할 수도 있고 뭐 속도주를 할 수도 있고 뭐 인터벌을 할 수도 있고 장거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먹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를 조금 모아보자면 그냥 저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그거 하나로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뭔가 뭐 빠르게 달리는 날은 조금 더 빨라지기 위해서 조금 더
크고 빠른 숨들을 이겨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뭐 가끔은 조깅할 때는 빨라지면 오히려 안 되니까 좀 절제하는 마음도 가져보고 그래서 뭐 다양한 좀 감정들을 겪고 다양한 태도로 임하면서 그냥 입체적으로 나를 그냥 두루두루 좀 발전시켜 보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가고 근데 어쨌든 더 나은 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는 기록 향상을 목표로 어쨌든 저는 달리고 있는데 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 충분히 마인드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위한 달리기랑 뭔가 나를 가꾸기 위한 달리기를 좀 구분해서 저는 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겹쳐져 있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록 향상을 하면서 엄청 저를 많이 성장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나은 나를 위해 달리고 그리고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요즘에는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달리기 루틴도 궁금해요. 언제 어디서 달리시는지. 저는 일단 제가 정규적인 근무 시간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월화목금은 보통 이제 오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새벽에 가까운 오전에 달리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저녁에 달리거나 수업 중간에 몰래 이제 달리러 가요. 뭐 물론 대표님한테 허락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데 운동하시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잘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나 카페가 저희 집에서 도보로 5분이 안 돼요. 저희 집도 어쨌든 홍제천 주변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이제 퓨리런에서도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모임 못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심지어 수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스케줄이 됐어요. 확실히 기억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요일 저녁이었나 수요일 저녁이었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동네를 달려요. 홍제천을 달리고 진짜 길게 달리면 홍제천에서 불광천으로 넘어간 다음에 쭉 가면 그 하늘공원 순환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농수산물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면 그렇게 해서 가서 한 바퀴 돌고 집에 오니까 한 18km, 19km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롱 조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훈련을 하니까 좀 포인트 훈련, 좀 빠른 훈련들을 하는 날은 연대 트랙이 멀지 않아서 그냥 마을 버스 타고 연대 트랙에 가서 달리거나 저랑 같이 달리는 이제 또 다른 목동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이제 친구이자 제가 좀 좋아하는 코치님이 계신데 그 친구랑 한번 같이 달리거나 같이 이제 훈련하는 클래스에서도 훈련할 때 뭐 모임이 좀 형사됐다 데일리로 그러면은 뭐 목요일이나 화요일 오전에 뭐 목동 운동장을 가기도 하고 차 타고 가요.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매일 달리시는 거죠 지금? 거의 요즘에는 주 6일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춘천 마라톤은 끝나고 저도 부상을 조금 첫 풀 이후로 끝나자마자 좀 무리를 했어요. 나 선수처럼 훈련해야지하고 리커버를 충분히 안 하고 한 일주일 쉬고 바로 막 주에 한 번은 속도 훈련하고 주말에는 조깅거리 늘려야 돼 하다가 장경인대 부상을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거의 장경인대를 달고 떴어요. 근데 아까 방금 같이 달리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걔도 트레이너니까 저한테 이제 보강운동 같은 걸 설계를 해줘요. 서로 교류하는 거. 저는 그 친구한테 달리기 프로그램을 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올해 초까지는 주 4일 겨우 이렇게 뛰다가 이제 여름에 이번에 하반기 준비하면서 5일 늘리고 천천히 6일까지 늘리다 보니까 이제 제마가 왔는데 이제 다음에는 제가 목표가 이제 서브3도 해야 되고 사실 내년 하반기에는 2시간 49분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왕 하는 거. 왜냐면 제가 스피드는 좋기 때문에 지속력을 잘 붙이면 안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도를 늘리고 있죠. 근데 주 7일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부상을 당해보니까 항상 점진성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일상적일 때는 이제 6일 정도를 뛰려고 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뭐 실내 러닝을 대체하거나 좀 과감하게 쉬려고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수연님은 사실 러너이기도 하지만 몸을 가르치고 이끄미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킵에서 운동 가르치고 킵유어 페이스라는 크루에서 달리기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미리 이제 그 가이드를 주셨잖아요. 이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저의 처음 생각은 가르치는 업을 시작했을 때 그 가르치는 업을 저는 3년이면 졸업할 수 있다는 되게 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본 사람들은 교육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연차가 별로 안 돼도 트레이너들을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열심히 해서 2, 3년 하면 그 위치에 갈 수 있겠지. 물론 제가 트레이너 교육도 했었고 뭐 했지만 저는 오히려 2, 3년 차가 되니까 이 일이 더 심도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제가 가져야 될 책임감들이 크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처음에는 이제 어떤 트레이닝 론에 대한 공부들, 트레이닝 과학에 대한 공부들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각보다 독단적이고 생각보다 좀 일방향적인 성향이에요. 소통을 엄청 부드럽게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소통하는 직업이잖아요. 관계 맺음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동이라는 게 매개체고.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깨우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 나를 알리려면 브랜딩이라는 것도 마케팅이라는 것도 뭐 혹은 PR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진 않으니까 그런 거 배우는 시간도 필요해서 막 배웠고 심지어 약간의 정리가 돼서 학교 대학교들의 멘토링을 다니면서 제가 진짜 멘토링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멘토링 다니면서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약간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라는 저만의 틀이 생겼어요. 마치 이제 특정 자격증에서 트레이너를 정의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제법 전 정확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통용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트레이너라는 업을 조금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쯤에 또 빈틈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좀 전업을 했죠. 굳이 따지면 1대1에서 그룹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트레이너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이 직업을 잘 한다는 건 뭘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방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저한테 좀 천직에 가깝다. 특히 그룹 운동 지도자는 제 성격에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훈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훈장질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도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야구 동아리 저희 동아리는 시스템상 회장이 있고 감독이 있었어요. 저는 감독이라는 직책을 또 했었고 어제도 이제 다녀왔지만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맵스라는 학술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1기 회장을 맡아서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함께 만들었었고 어쨌든 제가 리더 성향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원래 1대1에 갔었는데 1대1보다는 그룹이 조금 더 이제 많은 단위를 이끌다 보니까 편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굳이 따지면 약간 수직적 리더십에 가까운 리더십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노력은 해요. 수평적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제가 MBTI가 ESTJ, ENTJ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좀 통제가 안 되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그런 성향들이 좀 다분히 드러나고 그걸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를 따르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룹은 저는 훈장이나 부족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족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궂게 내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데 묶어줄 수 있는 어떤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요즘 가르치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부업처럼 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성북구의 보건소에서 왕경기 여성분들, 갱년기 여성분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룹 수업을. 네.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어머니들에게 운동은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 운동 조금은 힘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벌써 이제 상반기 하반기 했으니까 뭐 횟수로 따지면 20몇 번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고 내년에도 불러주시면 좀 갈 생각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그 속으로 선배님, 좋은 선배님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되게 남다른 고민과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좋은 그런 트레이너 분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 수연님과 함께 책을 이제 하는 건 같이 읽었는데요. 그 책을 한번 이제 또 소개를 해볼까요? 우공 오늘의 테마는 뭔가요? 오늘의 테마는 앞사람 발을 따라 달리기입니다. 조금 긴 제목을 선택해왔고요. 이 얘기도 차근차근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눌 책은 사실 저자가 엘리트 선수이면서 인류학자인 분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크롤리라는 사람의 달리기 인류라는 책이고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펀딩으로 이 책을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힐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읽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반가운 마음으로 좀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사실 되게 심플한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에티오피아의 달리기 선수들하고 함께 뛰면서 일종의 이제 인류학의 참여 관찰을 한 책인 거고요. 실제로 같이 뛰고 계속 거기 코치랑도 얘기하고 선수랑도 얘기하고 뭐 이러는 이야기들이 사실 술술술 읽히게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이제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거나 달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왜 마라톤 대회에서는 다 1, 2, 3등이 다 거의 같은 나라이거나 같은 대륙의 사람들일까?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달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왜 그런지, 그리고 그들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달리기랑 또 뭐가 또 유사한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수현님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음. 저희가 아까 앞에 좀 시간을 가질 때도 말했지만 저는 이 책을 굳이 따지면 올해 하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오. 책인 것 같아요. 뭐 많이 읽지는 않지만 요즘에. 그래서 기록 추구를 하기 때문에 더 반갑고 더 즐거운 책이었어요. 일단 작가부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2시간 20분. 너무 대단한 분이잖아요. 나도 뛰고 싶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마스터즈에서 2시간 20분대 기록이 우리나라에 나왔기 때문에 네. 20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도 언젠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희망을 꿈꾸고 있는데 응원합니다. 네.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인덱스를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관심의 이제 표현인데 참 와닿는 표현들, 심지어 인덱스를 안 붙였는데 밑줄을 엄청 많이 긋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꾸준하지는 못하지만 글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담고 싶은 표현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뭔가 관찰을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들, 그러니까 이 작가가 막 유려하게 적은 것보다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를 적었는데 되게 몽환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그런 표현들이 전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진짜 즐거움을 넘어서 좀 흥분하면서 읽었던 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막 에티오피아에서 뛰고 있는 것 같은 여기서 막 어필 막 뛰고 막 잔디밭 뛰고 막 흙길 맞아요. 뛰고 하잖아요. 막 지그재그 뛰고 뭐 제가 그렇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준비할 때는 좀 산을 뛰어볼까? 지그재그. 나도 지그재그로 막 남산을 지그재그로 뛰어볼까? 안산을 좀 뛰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좋았던 거는 좀 잘 버무려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거우면서도 가볍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면서도 인문적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훈련 장소도 계속 그려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함께 달리는 것도 그룹 운동이잖아요. 여기도 네. 코치가 있고 선수들이 있는데 그 코치들의 태도들, 그러니까 선수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 혹은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런 밀고 당기기를 하는 장면들이나 혹은 선수들이 어떤 훈련들을 자율적으로 해내는 태도들을 보면서 나도 좀 운동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들도 조금 엿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제가 운동을 대하는 태도들에 대한 위로나 확신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포커스런이라는 러닝 클래스에 회원으로 참여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준석 코치님이랑 코치님께서 계세요. 코치님이 현역 선수시기도 하고 제가 포커스런을 좋아하는 게 태도나 분위기를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냥 와서 대충 훈련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조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훈련을 끝까지 마무리 잘 하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 책을 읽다가 코치님이 생각이 났어요. 코치님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다 했는데 마침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조만간 코치님과 이 책을 읽은 저희 포커스런 멤버들과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으로 또 연결감도 느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읽고 재밌게 읽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테마가 앞사람 발 따라 달리기인데 그 앞사람에 되게 걸맞는 수연 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권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그럼 오늘의 책을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사실 3가지로는 부족한 책이지만 그럼에도 이 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가이드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조금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이걸 빼놓고 설명할 수 없죠. 이 나라에 있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아프리카에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혹은 이제 카페 가서 원두 고를 때 정도만 알았지 사실 잘 모르던 나라여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하는 국가, 나라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아마 마라톤 선수들은 뭐 킵초게 같은 분들이 케냐 선수다 이렇게는 알고 계실 정도인데 저도 사실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책에서 너무 풍부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아까 잠깐 말씀도 해주셨는데 되게 균형감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 달리기는 얼마나 좋은가만 다루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 이 선수들이 어떤 조건에서 이 달리기를 선택하는지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한 지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물론 잘 달리지만 근데 그 달리는 선수들이 왜 이걸 선택하는가 또 보면은 되게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조건들을 좀 개선하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국제 대회에 나가서 큰 상금을 받으면 약간 인생의 한 텀이 바뀌는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수들이 중요하게 두고 선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잘 보여주고 있고, 아 이게 한 스포츠가 당연히 사회랑 엮여 있는데 이 스포츠를 했을 때에 뭐 계층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이제 스포츠라는 것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읽으면서 좀 뜨끔했던 부분은 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 얘기할 때 의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나라 선수들은 이미 뭐 태어날 때부터 잘 달리는 선수들이고 뭐 저렇게 높은 고산지대 살고 있으니까는 뭐 잘 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실 저도 그냥 은연중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노력하지 않고 좋은 시간이나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제가 했던 생각이 큰 편견이거나 좀 약간 차별이었을 수도 있겠다. 저 선수들의 노력을 제가 보지 않고 그리고 저 국가에서 저 코치들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고 같이 달리고 있는지를 조금 등한시하면서 했던 생각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조금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동안 유튜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걸 흡수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인종주의적인 차별에 가깝게 그냥 마치 흑인들은 다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춘다는 그런 편견처럼 그냥 아프리카 선수들은 무슨 원시 부족을 생각하듯이 그냥 밥 먹고 달리기만 하고 뭐 맨발로 계속 뛰어다니고 뭐 그런 게 당연해서 잘한다라는 나쁜 편견이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책을 보고 저도 많이 바뀌었는데 수연님도 혹시 에티오피아 선수들에 대해서 그 전에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또 새롭게 알게 되거나 바뀐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그 가끔 마라톤 중계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러너들에게 또 마라톤 대회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 신발이거든요. 올해 포디움 슈즈라고 해서 어떤 신발이 1, 2, 3등을 했냐. 막 이런 것들을 하면은 신발을 보지만 어쨌든 결국 선수들도 좀 보게 되는데 이게 뭐 여자 선수로 나오는 뭐 아세파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선수들이니까 종종 그런 이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좀 있는 이미지인데 이거는 물론 100%는 아닌데 케냐 선수들은 나이키 후원 선수들이 좀 많고 에티오피아는 약간 아디다스 후원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 편견이에요. 근데 그래서 약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좀 매칭해서 좀 읽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봤던 건 여기에 초반부에 나왔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만 달리기를 선택하는 거 아니다. 생각보다 달리기를 하려면 이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너무 나쁘면 또 이 마라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새로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거기는 그런 게 동력이 돼서 한다더라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뭔가 약간의 차별을 한 것처럼 비춰지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래서 약간 새롭다.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되게 또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해서 해외 마라톤이나 이런 데 나가서 상금을 받으면 막 병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는 거에서 진짜 국가에 대한 이런 애국심 그리고 주변 이제 사회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한 선수들이 많구나. 가족들을 넘어서서 사실 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노력을. 그래서 되게 대단한 선수들이 많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케냐 선수들을 다룬 책들은 많은데 왜 에티오피아 선수들을 다룬 건 정리했을 때 그런 게 언어로부터 조금 장벽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던 것도 좀 새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나도 만약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케냐를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케냐 커피 원두보다 에티오피아 원두 스타일이 조금 더 맞거든요. 잘 됐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언어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이 책이 에티오피아의 문을 열어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한번 여행으로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이 저자처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한 1, 2년 살면서 근데 1년을 살 기회가 올까요? 평생이? 모르죠. 혹시 모르죠. 저자분도 되게 막 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뛰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재밌네요.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까도 저희가 이제 막 읽다 보면 막 달리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그재그 달리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책에 보면 막 그 도심에 있다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막 산으로 차 타고 가고 뛰어서 가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산길만 달리는 게 아니라 가면은 막 숲, 진흙, 바닥 그리고 막 풀 속을 막 일부러 사실 선택해가지고 달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는 사실 전 이런 달리기를 뭐 트랜스 제주 간다고 산 달려본 거 말고는 사실 주로 다 트랙이나 뭐 천변 달리기를 한단 말이죠. 잘 닦긴. 그래서 좀 많이 신기했는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달리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매일 산 달리면은 트레일러닝을 매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놀라면서 봤던 것 같고요. 그 지그재그 달리기를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이제 산을 달리는데 그날의 달리기 리드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계속 그 나무 사이를 뛰는 거죠. 근데 나무 사이를 뛸 때 뭐 정해진 코스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턴할 때마다 따라서 그 다음 사람을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무 사이를 쭉쭉 뛰고 새벽에 뛰다 보니까는 풍경에서 그려지던데 왜 이렇게 되게 어두운데 약간 하얀 맞아요. 안개 같은 게 끼어 있는 상태에서 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달리기를 계속 뛰는데 왜 이렇게 뛰지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순발력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근육을 쓰게 되나 봐요. 그래서 조금 다른 근력들을 조금 키워주는 훈련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에티오피아의 달리기에 되게 중요한 문화라는 것도 저는 책에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치들이 개발한 방법이 아니고 누군가 선수들이 했던 방법들이 잘 성장해서 코치들도 인정한 방법. 전수되듯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작은 누군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코치들도 선수들의 이런 판단들을 존중하면서 하는 달리기 방법이라는 것도 조금 인상적이었고 저자도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코치랑 감독하고 선수들 이런 관계 맺지 않을 텐데 코치들이 그런 걸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것도 지적하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문화 중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의 공기를 마시면서 뛰는 게 내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문화인데 지그재그 달리기가 딱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산에 가면 어떤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수의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느낌으로 얘기해주는 달리기 방법이 지그재그라는 달리기 안에 그 지역의 특징, 선수들의 마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잘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생각해 보면 저희 트랜스 제주에서 지그재그 코스가 한 번 있었어요. 있었죠. 맞네요. 근데 그때가 저도 가장 신나는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는 막 엄청 고지대는 아니었고 조금 낮은 중턱 정도였지만 그 나무 사이로 지그재그로 뛸 때 그래서 서로 저희가 영상 찍어주고 했잖아요. 찍어줬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그 감각이 너무 신나고 신비로운 기분? 그런 게 또 생각이 나고 수연님도 혹시 이런 지그재그 달리기 말고도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에티오피아만의 훈련 방법 좀 인상적인 게 있었나요? 일단 지그재그 달리기도 너무 재밌게 봤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따라하기, 누군가를 따라하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 제 기준으로 형 누나들이 하는 거 한번 따라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약간 에티오피아 훈련 방식을 보면서 계속 좀 잘 버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영적 선수들인데 이렇게 훈련해도 된다고라는 생각이 전 좀 들기도 했는데 그래 어쨌든 모든 것이 조금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중요하다. 가끔은 좀 자유롭고 되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이고 뭔가 근거는 없지만 효과는 있는 반대로 되게 근거 기반의 훈련들도 트랙에 가서 60분짜리 훈련을 하잖아요. 내가. 그런 버무려짐이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좀 자유로워져야겠다. 맨날 페이스를 생각하면서 뛰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아졌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유로운 날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시티런도 좀 하고 그럼 뭐 저는 뭐 고산지대 갈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했고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은 13장에 당연히 서로 죽자고 뛰어야죠 파트에서 그 마지막에 막 질주 훈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걸 보면 가끔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트랙에서 훈련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보면 저는 되게 정갈하다,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막 여기서는 좀 전쟁 같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코치도 그걸 권장하고 야 마지막에는 싸워가지고 너가 1등 해야 돼 이 훈련에서 약간 그런 게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네. 선수들도 이렇게 분출할 때가 있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저도 이제 저희끼리 포커스런에서 인터벌 훈련을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바퀴는 보통
열어놓거든요. 네. 몇 초 없어. 그냥 달리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한 200m까지 같이 달리다가 400m 훈련이면 마지막 200m는 다 흩어져가지고 질주. 막 1레인으로 달리던 사람들이 1, 2, 3레인으로 퍼져서 막 달리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다 허걱대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하는데 그 장면도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괜찮은 방식이었구나. 우리의 야수성을 약간 계속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시간이 필요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파트가 좀 재밌게 읽히고 좀 새롭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책에서 저는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 저는 혼자 달리는 걸로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같이 달렸을 때의 좀 뭐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은 계속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달리기 방법론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서로 함께 달리기. 제가 함께라는 말에 강조를 좀 해놓기도 했는데요. 그 이분들의 훈련 루틴 생각해 보면 한 새벽 한 3시인가 4시인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몸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한 7분대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앞 사람의 발을 보면서 그룹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방법에 따라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이제 사람을 교체하면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달리고 그다음에 누가 가는 거야. 그때마다 이제 속도들이 달라지거나 그다음 스타일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합의된 속도로 달리긴 해야 돼요. 후반부에 가면 이게 조금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약속한 대로 안 달리니까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처음 저다는 봤다고 얘기하는 수준인데 오늘 그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앞 사람이 사실 저도 그냥 막연히 맨 앞에 뛰는 사람이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더 강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 사람이 전체 에너지를 다 끌고 가는 거고 뒤에 오는 사람도 그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뛰는 이런 상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도 처음에 훈련 시작할 때 제 기억에 의하면 그냥 같이 달려. 그러니까 그러면 배울 수 있어. 이렇게 선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뛰어야 되고 뭐 몇 초에 뛰어야 되고 뭐 어떻게 자세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달리는데 앞 사람 발만 봐라고 이제 하는 것도 시작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인상적인 이제 제스처 중에 뛰다가 아까 이제 숲이나 뭐 진흙 이런 데 달릴 때 바닥이 고르지 않으니까는 앞 선수가 손가락 딱 튀기면서 여기 알려주잖아요. 여기 뭐 있어.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제 끌어주는 방법들이 계속 이제 있는데 근데 이거는 서로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법이다라는 게 이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 실제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좀 놀랬고 저처럼 막 워치 달고 뛸 때마다 내 자세는 어떨지 생각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서로의 몸을 맞춰가면서 리듬에 그냥 쭉 따라서 뛰는 방식들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책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그게 어쩌면 되게 중요하겠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죽도록 뛰는 거지라는 그 챕터에서도 이게 그룹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경쟁 스포츠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맨 마지막에 이제 질주하는 것도 혹은 같이 뛰면서 서로 경쟁의 느낌을 주는 것도 결국은 막판에 아마 경쟁하는 것들을 상정해놓고 하는 선수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렬로 쭉 서가지고서 쭉 앞 사람을 끌고 가면서 이제 쭉 뛰는 그런 방식들도 경쟁 스포츠이지만 그럼에도 그룹으로 함께 뛸 때에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재미,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뛰면서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달리기 훈련을 함께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수들이 뛰는 거 보면서도 그냥 개인 훈련이지 저 사람 개인이 저거 이겨내면 되는 거죠 생각했는데 에티오피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혼자 뛰고 있으면 와서 막 걱정해 주잖아. 너 왜 지금 무슨 일이야? 왜 혼자 뛰어? 막 맞아. 뭐 잘못됐어. 무슨 일 있니? 맞아. 어떤 페이스메이커 와가지고 맞아. 내가 그러면 이끌어주겠다고 막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혼자 주로 많이 달리긴 하는데 같이 달리는 걸 굉장히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혹시 같이 달리는 그 경험들 뭐 어떤 분들이랑 같이 달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앞에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일렬로 달리기. 저는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니까. 역시. 근데 그 함께 달리기가 뭔가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그냥 뭔가 평소에 조깅을 한다거나 길게 그냥 뛴다고 하면 좋은 동료, 뭔가 동지가 되는 느낌이면 훈련할 때는 책임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넘어가면 이제 트랙은 달릴 때 페이스를 얘기하지 않고 바퀴당 초로 얘기를 해요. 네네. 400m를 달릴 때 오늘은 그렇죠. 몇 초로 달릴 거야. 근데 그 1초가 보통 이제 평균 페이스로 따지면
2초에 5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400이 한 바퀴에 92초면 355면 90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형태를 띠는데 이제 그게 2초만 밀려도 버거워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선두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내 리듬으로 뛴다고 하지만 분명 트랙 훈련을 할 때는 초제죠. 초를 보면서 뛸 겁니다. 왜냐하면 안 지키면 훈련이 다 망가져요. 그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이 리듬으로 내가 책임지고 있는 바퀴 정도는 다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되고 일단 그 리듬을 지켜줘야 되고 꾸준히 내 뒤를 위해서 뒤가 시계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계를 꾸준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서 그게 되게 저는 재밌어요. 저도 처음에는 맨날 뒤에서 뛰다가 요즘에는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는데 되게 재밌고 함께 달리는 거는 저는 이것도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파트였는데 4가지 정도 형태로 저는 지금 함께 달리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제가 올해 여기서 달렸기 때문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포커스런이라는 작년 겨울에 이제 춘마 끝나고 부상도 당하고 하지만 더 잘 달리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운동 지도하면서 처음에 이제 캐틀벨이라는 도구를 가르쳐 줬던 이제 권기웅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지금 저랑 함께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 기웅 쌤의 영향으로 가입을 했어요. 기웅 쌤이 포커스런에 계셔서 가입을 했는데 전 되게 좋은 게 킵이랑 좀 저는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코치님이 태도를 좀 강조하고 회원님들도 너무 가까운 관계보다는 적절한 관계 속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치님이 현역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라토너 치고는 이제 나이가 좀 들기도 하시고 부상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코칭하는 데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서 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훈련 방식이나 어떤 훈련 주기에 맞춘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 포커스런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이제 재등록 고객님들이 많아요. 저도 어쨌든 새 기술을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제 장기 회원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분들이 좀 포커스런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디자이너가 직업이신데 포커스런 굿즈를 만드는데 많은 서포트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포커스런 굿즈들이 되게 컨디션이 좋고 되게 예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굿즈를 제가 원래 패션에 관심이 없는데 여기 있으면 좀 패션 러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조금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크루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은 크루에 또 여기 안에서 흡수돼서 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연말 행사 때 주류 회사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술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장점도 있고 그리고 팀원분들이 너무 다들 따뜻하세요.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따뜻하고 그런 게 저는 이제 좋아가지고 거기서 달리고 있고 또 마침 이제 그 권경 쌤이 영향력이 조금 있으시기도 하고 또 마침 좀 처음 들어가신 분들 중에 트레이너분들이 좀 있었는지 트레이너분들의 비중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소통도 하고 같이 언젠가는 좀 다른 미래를 조금 꿈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그냥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고 두 번째로는 포커스런에 약간의 사조직 같은 게 있는데 수요일 날 저녁마다 같이 빠른 훈련들을 하는 좀 사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퓨리님 보시고 좀 글 감명 깊다고 했던 그 40분 언더에 대한 글도 그 사조직에서 저 40분 언더 도전해 봐야 되는데 트랙에서 같이 도와주실래요? 해가지고 이제 다 모여서 한 7명이서 열차를 구성해서 앞뒤로 가둔 다음에 이렇게 끌고 가는 네, 가두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요즘에 혹시 웨이브 라이트라고 아세요? 그 트랙에다가 그 기록대에 맞춰서 불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선수들이 쫓아갈 수 있게 해서 요즘에 그렇게 해서 몰랐어요. 기록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네. 저희가 그 기술은 없고 그 돈은 없어서 인간 웨이브 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이 돼본 경험을 좀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같이 이제 포커스런의 숙제들이 있는데 숙제들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끼리 그냥 구성해서 이런 인터벌이나 속도주 훈련들을 하는 사조직 비슷한 게 있어요. 수요일에 그것도 권경쌤이 조금 주도를 하시고 그 세 번째로는 저희 킵에서 진행하는 킵유어 페이스라는 이제 러닝 크루예요. 말 그대로 이제 너의 페이스를 지켜라. 내 속도로 달리는 훈련이고 처음에는 이제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2기 3기 넘어가면서 제가 달리기에 열정이 처음에는 제가 달리기 열정이 없어서 일요일 날 근무하니까 스케줄 있으면 막 안 갈래 막 약간 이렇게 했어요. 뭐 비 오면 안 해. 추우면 안 해. 막
더우면 안 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달리기 좋아지니까 추워도 해야죠. 비와도 해야죠. 이러다가 이제 달리기 코스를 좀 소개해주자 해서 저번 기수에는 이제 저희가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하프 마라톤 준비를 메인으로 두고 뭐 남산도 가고 하늘공원도 가고 여의도공원도 가고 유수지에서도 하고 한강도 가고 이렇게 다양한 러닝 코스를 소개하고 같이 달리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 주에 12월 6일 날 한강 시민 마라톤이라는 대회 이번에는 10km 기록을 줄이는 걸 목표로 왜냐면 저번에 하프를 해보니까 하프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는 다 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10km는 다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명 정도는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책에는 포커스런에서 많이 따와서 매주 제가 2번의 숙제를 배달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반을 나눴어요. 훈련반 완주반 나눠서 훈련반 완주반 숙제 따로 주고 그걸 이제 인증하게 하고 인증하신 분들은 엄청 성장을 많이 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일요일 날 킴 유어 페이스가 있는데 아침 8시에 뛰거든요. 일요일 아침 8시에 격주로 뛰는데 제가 그날 장거리를 해야 되면 저는 6시부터 나와서 그 코스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뛰고 싶으신 분들은 뭐 7시든 6시든 오셔서 같이 뛰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킵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마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러니까 한 군데는 꿈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한쪽은 이제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어떤 센터가 있는데 거기랑 우연히 연이 닿아서 거기에 있는 운동 동아리 친구들 킵에서 3개월 정도 운동을 지도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마포 상담에서 진행하는 러닝크루에서 걷기 대회 행사랑 러닝크루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연이 돼서 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죠. 상담받는 그 고등학생 한 친구가 저희 러닝크루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출석했어요. 지금까지 킴 유어 페이스 4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다양한 구성 그리고 저희 센터에 뭐 외국인 회원님들도 있는데 외국인 분들도 같이 참석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페이스로 하지만 어떠한 한 목적을 정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 크루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제가 할 얘기가 많네요. 마지막은 저와 되게 오랜 기간 인연을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 때 뭔가 다른 학교에 있는 동료 지금은 이제 그 친구는 센터 대표인데 그 목동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 루틴이라는 센터의 대표 엄기용 코치님하고도 함께 달려요. 물론 맨날 함께 달리는 건 아니고 서로 이제 달리기 프로그램과 보강 운동 프로그램을 교류를 하고 이제 시간이 될 때 같이 달리는데 대학생 때부터 같이 공부했는데 지금은 이제 달리기로 더 엮여 있는 상태고 대구 마라톤 때 그 친구가 첫 하프 마라톤을 나갈 때 제가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해서 같이 달렸었고 그리고 내년 대구 마라톤에는 첫 풀코스를 같이 달리기로 했어요. 목표는 일단은 그 친구의 바람은 싱글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까. 제가 지나면서 싱글 해보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제 그래서 대구 마라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함께 부상 없이 왜냐면 서로 잔부상들이 아무래도 트레이너다 보니까 근육량이 좀 많고 빠르게 뛰는 훈련 좋아하다 보니까 잔부상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이번 겨울 잘 나서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엄균 코치님의 첫 풀코스가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기보다는 뭔가 좋은 기억으로 몸을 잘 만들고 해서 뭐가 기록을 뭐 싱글을 못 하더라도 3시간 뭐 20분 15분이어도 좋고 뭐 그 더 밀려도 좋으니까 뭔가 조금 더 나 마라톤이 좋아 이거 평생 해볼래라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기서도 좀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공도 아니 우리는 심플하잖아요. 저는 퓨리랑 달리고요. 그리고 그때 제마 응원해준 분들하고 달립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같이 달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뭐 저희는 너무 심플하고 그때 달릴 때도 저희는 막 같이 모여서 훈련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날에 일이 있을 때 같이 뛰거나 혹은 이제 어디 가는 김에 같이 뛰거나 이런 거여가지고 그냥 재밌게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함께 뛰는 기회들을 좀 더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 책 보면서도 하고 맞아요. 또 수연쌤 얘기 들으면서도 하고 킴 유어 페이스 내년 풀코스 그 반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그 풀코스만 아니더라도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진짜 가고 싶어요. 게스트가 언제나 환영이라서 좋네요, 맞다. 좋아. 저희는 그 회원님들 반려견도 와서 같이 걷고 뛴 적도 있어요. 트랙에서 뛸 때는 회원님들이 너무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언제든 열려 네.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 같은 걸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는 그 두 개를 뽑았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아까도 이제 수현님이 정말 가지고 싶은 문장이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달리기에 대한 얘기인데 축구 선수는 항상 눈앞에 있는 공을 보고 뛰어요. 그런데 달리기에는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내면의 비전이 있어야만 달릴 수 있다고요. 한 선수가 한 이야기인데 너무 쉬운 설명이었어요. 축구랑 비교하는 순간 달리기의 독특함이 바로 드러나는 그런 문장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달리기를 아마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페이스 어떤지와 상관없이 저는 각자의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달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야기 덕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의 회고 같은 이야기인데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죠, 당연히. 그 이야기는 다 다르죠. 달리기도 사실 다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야 비슷해질 수는 있지만 그 기록을 만드는 과정, 그 기록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했었던 생각들은 다 다를 텐데 그게 각자 이야기라고 표현해 주는 것도 너무 좋고, 저자 시선이 계속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이런 따뜻함? 그리고 좀 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용이 나오는 부분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142쪽에 영국의 교수이자 시인, 달리기 선수인 토머스 가드너는 경주 도중 겪게 되는 이 같은 흔들림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다. 거의 모든 경주에서 결국 한 번은 길을 잃게 된다. 눈을 뜨고 보니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자신감이 무너진다. 불현듯 내면은 기준점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 자신을 출발선에 세운 자기 자신과 에고를 향한 익숙한 징후에 잠식된다. 이거 다들 한 번씩 느껴본 적 있으시죠? 정말 잘 짚어냈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들이 또 감동적이었는데, 그러나 하나의 형을 피해 또 다른 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우리의 이야기는 가장 낙심하는 순간 가장 생생히 살아난다. 그렇지 않다면 왜 달리기를 계속 하겠는가? 왜 매년 다시 달리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런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그 실망의 반대편에 희망이 있다고 이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계속해서 수연쌤 얘기한 것처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다 노력해가는 그 과정이 결국 달리기는 아무리 즐기면서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거를 또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고 분명. 저는 지금 이제 퓨리님 얘기 듣고 그 또 생각난 게 있는데 뒤에 읊어주신 그 실망의 반대편에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제가 사실 되게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고민을 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철학 공부들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좀 하면서 처음 결론을 내렸던 거고 회원님들한테 많이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알베르 카뮈의 시지프 신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공을 굴리는 존재고 그 공이 상단에 딱 그 시점 하나만 보고 약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굳이 따지면 뭐 제가 본질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인간의 삶의 본질이 굳이 하나 있다면 고통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나중에 피로 사회를 쓰신 그 한병철 네. 작가님의 불안 사회인가 뭐 그 책을 보면은 이름은 불안 사회인데 희망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거다라는 지점을 넘어서 희망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건 그래 그 공을 굴린 뒤에 있을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구절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그 끝났을 때 약간의 그 미화되면서 희망적인 생각들 때문에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고통은 금방 잊어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또 주로에 서서 네. 내가 이거 10만 원 주고 신청했지. 진짜 다 그런 생각한다는 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가. 네. 네, 저는 저도 두 가지 문장이라고 하기엔 조금 다 긴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94페이지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에요. 아까도 조금 언급됐던 거 내용이긴 한데, 코치님이 지도하시는 선수들은 어떤가요? 내가 물었다. 저는 선수들이 서로를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요. 함께 훈련하면서 상대의 페이스, 강점, 약점을 익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모든 선수의 보폭까지 알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팀워크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저는 사실 재능이라는 걸 크게 안 믿어요. 에티오피아는 뛰어난 선수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들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게 문제예요. 네. 전 사실 제가 운동을 즐길 때 이런 태도를 갖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야구를 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 달리기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요. 쟤는 어떻게 달리지? 저 사람은 어떻게 던지지? 저 친구의 약점은 뭐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도자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시켜 줄 수 있지라는 생각까지 갖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팀원들의 습관들 뭐 야구로 따지면 달리기 할 때도 같이 달리는 사람들의 습관들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걸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한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가는 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선수와 코치만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울처럼 비춰서 내 강점 약점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달리네? 그럼 저걸 생각했을 때 강점 약점이 이건데 그럼 나는 어떻지? 그럼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결국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대비되는 것들이 되니까. 그래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운동을 바라보는 습관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또 전하고 싶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80페이지 거의 마지막에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것의 가치, 함께 변화를 꿈꾸는 동료의 소중함, 건강과 활력을 우선으로 삼는 태도의 중요성, 선수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선택한 방법들, 즉 매일 다른 방식으로 달리고 훈련의 모험적 요소를 더하며 도시 곳곳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모두 과정에 몰입하고 하루하루 흥미와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라는 내용인데 뭐 책을 좀 총괄하는 뭔가 요약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앞에 이제 목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동료에 대한 소중함 이런 말들이 특히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요즘에 좀 걱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회원님들을 마주하다 보면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충분히 이런 거는 생성될 수 있고 만들어지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보지만 생각보다 요즘 주변에 타인을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어떤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룹 운동을 할 때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나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지. 근데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땐 피곤한데 그룹 운동에 왔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왔는데 그때 나는 나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내가 힘내면 내 에너지가 전파돼서 그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그럼 그 전염된 에너지를 내가 역으로 받아서 파이팅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닿아야 되고 그것들이 저는 비로소 진짜 이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이런 글을 통해서 변화를 꿈꾸려면 동료의 소중함을 알고 그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억텐이라고 하죠. 좀 억텐을 내서라도 좀 힘을 낼 필요가 있다. 그게 진정한 저는 이타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를 갈아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조금 나약해진 순간에 동료들의 힘을 좀 믿어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좀 부족한 게 요즘에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열망의 부족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안전지향주의 사회라고 좀 보긴 좀 그렇지만 한창 코로나 때 자기개발 붐 같은 게 좀 일었었잖아요. 막 저도 거기에 시류에 편승해서 약간 자기개발서 진짜 연애 100권씩 읽고 약간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전 독서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막 부 써 있는 거 다 읽어봤어요. 부자 되고 싶다는 거 다 읽었는데 부자 못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됐어요. 막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결과 중심 사회, 능력주의.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다가 물론 당연히 잔존해 있고 남아 있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은 편안해져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뭐 이런 굳이 따지면 전 마인드풀 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탄생하는 게 마인드풀 러닝, 뭐 저속노화, 뭐 혹은 슬로우 조깅, 뭐 다 비슷한 결의 활동들이라고 생각하고 나쁘지는 않아요. 뭐 나쁜 게 없죠. 당연히 우리 사회에 도움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가끔 어떤 열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또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마인드풀 충분히 해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화끈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목표를 갖고 노력한다고 하면 너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자꾸 고속으로 가. 너 그렇게 해서 결국 막 기록 올려서 뭐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 저는 사실 그런 의도가 없거든. 저는 그거를 통해서 나를 알고자 하고 나를 갈고 닦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고민이자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건강이라는 프레임 아래에서 열망을 내 목표를 좇는 것이 약간은 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쌓이는 거.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조금 부족한 거. 그래서 이런 문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그래도 괜찮고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충분히 값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런 문장을 통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그 정도는 잘 조절을 하긴 해야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문장도 한번 꼽아본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제 달리기는 이끌어주고 따라가면서 함께 달리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한 이유도 저희가 매우 저희보다 월등하게 잘 달리는 수현님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수현님을 저는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함께 달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의 발끝을 따라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약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물론 그 페이스는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해주시겠죠. 뭐 저희 페이스 이렇게 제 속도에 대해서 궁금하셨으면 카보나를 갖고 왔어야 했나. 안돼 못 달려요. 그 정도 아니에요. 못 달리고 그래서 주로는 이제 연세대학교 운동장 그 수현이 많이 뛰시는 그 트랙에 가서 뛰어보려고 하고 저희 셋이서 그치만 제가 아직 무릎 부상 회복 중이기 때문에 5km만 5km만 그래도 한번 애써서 좀 열심히 따라가 보고 싶고요. 그 페이스메이커들 에티오피아 페이스메이커들이 이렇게 발끝 가리키잖아요. 따라오라고. 그걸 잘 따라가고 쳐지면은 바로 네네네. 튀기잖아요.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는 그런 함께 달리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에 계획을 우공님이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벌써 이게 10권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달리고 책 소개를 했는데 열심히 뛴 만큼 이제 휴식도 중요하니까 저희가 한 텀 정도는 조금 이제 다음 이야기들을 다음 달리기를 좀 얘기해 볼 수 있게 좀 휴식을 하고 좀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잠시 휴식하는 걸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그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마음의 심연을 책으로 이야기하는 퓨리런 달리기를 읽다. 지금까지 저는 퓨리, 저는 우공, 저는 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끌어주면서 함께 달렸는데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몰래 조금씩 시계를 보면서 페이스를 조금씩 올렸거든요. 근데 두 분이 전혀 무리 없이 같이 이제 달리고 마지막에 이제 4분대까지 올렸는데 그 말없이 마지막에 그냥 같이 발 맞추는 그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즐거웠고 다음 기회에는 제가 이제 꼭 시간을 내서 퓨리런에 가서 또 이제 제가 이번에는 좀 뒤따라가면서 한번 달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저도 너무 좋게 달렸고요. 1일로 같이 다닌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뭐 속도랑 페이스랑 이런 거 다 조절해 주니까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필요로 달렸고요. 앞사람 다리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뛰다 보니까는 사실 앞사람의 어깨랑 전체 리듬을 보는 거구나. 그러면 같이 호흡한다는 걸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짧게라도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무릎 부상 당한 이후에 한 이 정도 페이스로 달린 게 처음인데 부드럽게 딱 살살 이렇게 올려주면서 4분대까지 가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다음 주 그 풀코스 러닝에 대한 마라톤에 대한 자신감이 그래도 완주를 잘하면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지금 즐겁게 뛰었습니다. 프리런